네, 증시콜라텍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수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증시콜라텍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까지 정말 알차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특히나 장중엔 12%가량 급락을 하면서 저점 5,200선까지 터치하기도 했죠. 정말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계좌를 열어보기도 좀 무서운 이 시장 속에 저희는 생존법, 돌파구를 찾아봐야겠습니다. 관련해서 빨간불 켜낼 수 있는 확실한 단 한 가지의 종목 저희가 마련을 해뒀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콜라텍의 커리큘럼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로는요, 현 시점에서 꼭 주목해봐야 될 국내 증시 핫 이슈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장 급등했던 엔젤 로보틱스 같은 종목, 지금이라도 이 중국의 수혜에 힘입어서 매수를 해봐야 할지, 혹은 보유자분들은 매도를 해야 할지 이러한 전략들 꼼꼼하게 잡아드리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순서로는 또 내일장에서 당장 공략해 봄직한 시크릿 종목 한 가지를 준비해뒀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찾아오고 있는 시간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시 40분 그리고 50분 사이에 힌트가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증시콜라텍 공략주들 어떠한 상승 흐름 보였는지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대부분 좋은 적중률,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직전 방송 공략주죠. 삼성 SDI는 이 방송한 날 기준으로 이게 시초가 대비 최고가 기준으로 바로 10.7%의 상승률 정말 빠르게 달성해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이어서 전선 관련주로 공략해드렸던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무려 4거래일 만에 11.2%의 상승률 달성했다라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거래일 만에 25.05%의 상승을 달성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 놓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이 계좌를 살려줄 수 있는 생존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준비를 해뒀으니까요. 네, 끝까지 박스경제TV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뷰해드린 종목들처럼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또 이제 나에게 웃음을 또 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오늘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히든 종목 알려주실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께서는 잠시 후에 등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콜라텍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전문가님 모셔보기에 앞서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수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 10시 남자 여러분들 계좌에 매주 상승 나오는 종목만 콕콕 찍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놈의 레버리지다 뭐다 해가지고 현실은 하락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정치콜라텍의 히어로 영웅 전찬함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불구하고 정말 제가 매주 수요일 밤에 밤 10시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건강한 회사 그리고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큰 회사가 아니라 진짜 폭등 나올 가능성이 큰 회사를 여러분들께 매주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불안하지 않게 매주 또 리뷰 또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가지고 오늘은 영웅 전찬함이 이런 폭락장에서 한강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 한강 가서 와인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바뀔 수 있게 그 정도로 정말 좋은 회사 가지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음에도 남은 2026년도 영웅 전찬함과 또 정치콜라텍과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땡큐 합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의 투심이 위축이 됐었죠. 중국의 후발주자들이 부담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이에 코스피가 삼전닉스를 필두로 시총 상위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밀리는 흐름 보였습니다. 우선 우리 쪽 이슈로는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를 했고요. 컨퍼런스 콜에서도 특별한 반등 재료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에 삼성전자가 14%, SK 하이닉스가 19%가량 급락을 하면서 장중 저점 5,300선까지 깨지는 흐름이 나왔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지수를 보시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께서도 실시간으로 시장 보시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당황스러운 시장을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저는 이 시장 자체가요. 어찌 보면은 그래요. 이게 우리가 하도 이상한 것만 계속 보다 보니까는 익숙해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난 5월 21일부터 지금 며칠입니까? 7월 29일인가요? 28일인가요? 아무튼 거의 약 3개월도 안 되는 시점에 코스닥이 몇 퍼센트 하락했습니까? 거의 40% 이상 낙폭을 키웠고 또 코스피 같은 경우는 9,300선을 찍고 내려왔습니다만 그래도 한 20% 이상 하락했다 이거죠. 그러면은 지수가 이만큼 빠졌는데 사실 지수 하락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하락했냐, 아니 하락하다 못해 얼마나 녹았냐 이렇게 보면은 평균 55%라고 합니다. 정말 평균적으로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뭐 안 궁금했지만 그러니까요. 안무랑궁인데 나름 위로로 드립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역시 거의 뭐 팍스경제 TV의 대표 아나운서님답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대변하는 대표 아나운서님답게 고통도 함께 감수하는. 아무튼 평균 이런 계좌 수익이 아니죠. 손실률이 55%나 된다고 해요. 근데 사실상 이게 이렇게 빠질 일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삼전닉스, ETF 레버리지. 우리가 실상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하고 미국이란 전쟁이 뭐 확대가 돼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쟁이 전개가 된다 하더라도 국내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5월 21일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게 태어났어요. 어떤 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2배 ETF 레버리지. 이게 태어나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게 하루만 교육을 받아도 시작할 수 있고 예수금의 제한도 없이 그냥 시작할 수 있다 보니까는 너도 나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꼬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소문난 잔치집에는 먹을 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최소한 소문난 잔치집에 들어오면 안 되는 입국컷이 되는 한마디로 요즘 아이들 이야기로 입밴이라고 합니다. 입국컷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한 그런 거 돼야 되는 상향선을 높여놨어야 되는데 그냥 입국컷도 없이 그냥 너도 나도 다 들어오게 되니까는 진짜 그냥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기와집에 기와를 먹게 되는 그런 이상한 구조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어찌 보면 왜곡된 현상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코스닥도 코스피도 심지어 뭐 삼전닉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2배 ETF 레버리지라고 하지만은 심지어 본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까지 하락하는 그런 기이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제가 이런 종합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사이에 서킷 브레이커 또는 뭐 사이드카가 한두 번 걸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몇십 번 이상이나 발동이 됐어요. 몇십 번 이상이나 발동이 됐다는 거는 이게 발동되면 금방 풀리는지 알아요?
상승 VI는 2분입니다. 하지만 서킷 브레이커나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걸리면은 코스피는 30분 동안 매매가 금지가 됩니다. 정지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사람이 갑자기 뛰다가 30분 동안 서 있어 버려요. 그냥 갑자기 꼼짝마 하면서 이렇게 딱 가만히 있어 버려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신체에도 무리가 오는 것처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또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가 계속 걸리다 보면은 외국인이나 또는 기관 같은 경우에 신뢰도 잃게 되고 외국인은 매도가 더욱더 확대가 되고 외국인 매도에 겁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은 또 본주 매도에서 또 레버리지로 들어갔다가 또 피봐요. 한마디로 이렇게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에 이어서 코스피 코스닥 그냥 폭망했습니다.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660선까지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어요. 660선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이냐면은 그냥 2022년에서 2023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네. 9,300선을 찍고 다시 5,000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9,000P 이런 부분이 이재명 정부가 만든 삼전닉스 ETF 레버리지로 인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네, 오늘도 매도 포지션 어제 5주 6천억 가까이 매도했지만 오늘도 7천억 가까이 매도했고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3천억 가까이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감사하게도 기관이나 금투, 국민연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에서 또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나마 장중에 낙폭을 키웠던 코스피 증시가 하락폭을 좁히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고 근데 저는 여기서 아나운서님 네. 굉장히 좀 소름 돋는 모습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소름이? 정말 소름 네. 돋았던 모습이 뭐냐면은 지수가 하락합니다. 근데 환율도 하락하네. 원래 지수가 하락하면서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살겠다, 죽겠다, 나 좀 살려줘라, 한강 가야겠다 이런 곡소리 나올 때 네. 환율은 보통 이 정도면 30원 정도가 올라야 됩니다. 그쵸. 근데 환율 또한 내려가고 있어. 이 한마디로 시장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도 않았는데 소화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난 먹은 게 없는데 소화가 돼. 말이 안 되죠. 한마디로 나는 지금 걷지도 않은 나는 그냥 한마디로 먹지도 않았는데 소화가 되고 잠을 많이 잤는데도 또 잠이 와.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말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일이 그렇죠. 벌어지는 거죠. 네, 한마디로 그냥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것처럼 한국 증시가 현재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삼전닉스 ETF 레버리지 때문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 같은 경우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9일에 코스피가 9,385를 찍었어요. 그리고 네, 6월 23일에 어떤 거?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그냥 계속 습관이 돼서 우리가 나오는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가 삼전닉스 ETF 레버리지 삼전닉스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호남에 짓겠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부터 주가가 쭉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제 투자에 대한 이 환차익 얻을 수 그렇죠. 있을까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어찌 보면은 제가 조금 오늘 방송을 조금 어떤 분들이 보기엔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경제 방송에 나와서 조금 잘못된 정보를 또 알려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제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그래서 있는 그대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그냥 코스피 코스닥의 어떻게 보면 하락의 원인은 또한 최대 리스크는 대한민국 정부의 금융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조금 2배 ETF 레버리지만 어느 정도 지금 정말 발등에 불이 난 것처럼 이제 금융 정책을 뭐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정책 변화를 빨리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에 따른 어떻게 보면 반발 매수세가 좀 상승 나오지 않을까. 반발 매수세에 의한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장 ETF 레버리지는 폐지는 어렵다고 합니다. 당장 폐지한다고 해도 말이 안 되죠. 폐지되면은 여기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다 어떡할 건데요. 폐지해도 욕먹고 폐지 안 해도 욕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향 이런 접근성 같은 경우를 크게 조건을 상향시켜서 제한을 확실히 둬야 된다라는 거에 좀 정책 취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성장 펀드라고 해가지고 네 여기다 3천 코스닥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좀 성장주에다가 정부 예산을 투입하겠다.
또한 시가총액이 200억도 안 되는 회사들은 다 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 달 전, 2달 전에 시가총액이 1,000억이었던 회사들도 지금 죄다 200억 되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이런 그쵸. ETF 레버리지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코스닥도 안 아파도 되는데 지금 몸살 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빠른 조금 금융정책 변화가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정부니까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놓치실 수 있는 뉴스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시청자분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뉴스도 있지만은 제가 요즘 저는 항상 매일 아침 한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국 증시의 특징주나 또는 미국 증시의 섹터는 좀 특징 섹터, 한마디로 주도 섹터가 뭐였는지, 하락 섹터가 뭐였는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말을 해서 어떤 회사가 올라갔고, 미국 이란 전쟁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고, 또 경제 지표는 어떻게 변화가 돼서 미국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이런 부분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서 제가 좀 보는 주요 뉴스 중 하나는 크게 4가지 가져와봤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로봇을 견제한대요. 네, 근데 이건 당연한 거죠. 사실상 미국이 중국에 견제하는 게 로봇뿐만이겠습니까? 사실상 미국 공공기관에 있는 CCTV 같은 경우도요. 이제는 중국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한국산으로 교체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라든지 다른 나라의 CCTV 업체들의 주가가 또 상승도 나왔었고요. CCTV뿐만 아닙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뭘 했습니까? 틱톡 사용 금지했잖아요. 네. 왜냐? 그 틱톡을 통해서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나 생체 정보 같은 경우가 또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중국의 로봇 견제, 이 휴머노이드 수입 금지에 아침에 좀 로봇 테마주들이 상승 나왔고 실제로 또한 국내에서 일부 로봇 테마주들이 상한가 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중국 시장에 상장했대요. 이 창신 메모리 저는 이 회사 사명을 듣자마자 진짜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욕이 생각났는데 어쨌든 이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가 왜 상장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반도체 회사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도 흔들리고 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AMD라든지 그런 회사들의 주가도 왜 흔들리냐면은 우리 중국 하면 뭐 생각납니까? 바로 저가, 싸구려 생각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 전기차 1등이 누군지 알아요? 1위가 판매 1위가? 판매 1위는 BYD예요. 중국의 전기차. 네, 그 다음에 인기 1위는 소비자 인기 1위는 테슬라고요. 네, 왜 판매 1위겠습니까? 무조건 싸게 파는 거예요.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가성비로. 그렇죠. 그렇죠. 제가 조금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아무튼 물량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승부가 판매 쪽에서는. 근데 창신 메모리가 전 세계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 한마디로 디램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70%를 공급하고 있고 마이크론이 12% 공급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의 회사 창신 메모리가 디램을 제조하고 디램을 개발해서 또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는 성능은 또 떨어지겠지만 가격은 조금 더 무조건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겠죠. 그럼 메모리 업계에 지각 변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메모리 업계의 지각 변동, 즉 가격 경쟁이 기술 경쟁을 떠나서 이제는 가격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조금 창신 메모리가 메모리 점유율, 전 세계의 메모리 점유율이 조금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메모리 업계의 지각 변동, 큰 지각 변동이 올 거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가 하락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지 브로드컴 같은 회사도 역시나 주가 하락 나오는 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4, 5% 빠질 때 왜 코스피는 11% 하락했냐면은 B2 한마디로 빚내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지수 하락해도 겁먹고 그냥 매도하거나 아니면 나는 돈도 없는데 빚을 내서 투자하는 한마디로 조금 심장이 3개, 4개 이상 되시는 분들 빚 내서 투자하면 지수 하락 나올 때 반대 매매 바로 당합니다. 시장가 청산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그냥 패대기 쳐듯이 그냥 그렇게 쭉 하락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대한민국 증시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하락 나올 때 하락폭이 심한 것도 이런 이유들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또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FOMC 앞에 두고 이제는 금리 인하를 또 압박하고 있죠. 근데 이미 시장은 금리 동결에 베팅을 했어요. 네, 그런데도 이 시장이 FOMC 회의에 경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케빈 워시,
새 의장이신 케빈 워시 같은 경우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발표할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목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금리 인상하겠다.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건강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시장에 또 하락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경계를 하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90분 동안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대화에도 이란 해법에는 온도차가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미국 이란 전쟁 그리고 미국 이스라엘과 어찌 보면 서방과 중동의 이란 중동의 북한이라 할 수 있는 이란의 전쟁 이 부분이 아직은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이 두 대륙 간의 이런 큰 전쟁 같은 경우가 해소가 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런 좀 대외적인 국제적인 정세 안에서도 성공 투자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영전찬남 전문가님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셨을 시장의 악재 그리고 호재까지 방향성 또 짚어주셨습니다. 또한 이런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2분기 실적 시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실제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던 전문가님의 공약주죠. 가온전선이 상한가에 진입한 채 마감한 흐름 최근에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2주 전 공약주인 이 가온전선과 같이 좀 실적을 재료로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 만나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 영전찬남 전문가님께 이 해도 너무한 시장 정말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좀 빠르고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시장 가운데서는 제일 중요한 건 멘탈이라고 봐요. 아, 멘탈. 네, 저는 사실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증시 콜라텍 방송만 보시고 방송만 보면 끝이 아닙니다. 네, 우리 증시 콜라텍과 함께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부방이 따로 있거든요. 이 공부방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께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네, 하락장에서는 또 오늘 같은 폭락장에서 어제 오늘 이어진 폭락장에선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알아요, 아나운서님? 어떻게 말씀드렸었죠? 계좌 닫으세요. 아, 그냥 주식 계좌 닫아요. 보면 뭐합니까? 인상만 찌푸려지는데 날씨도 더운데 미간 찌푸리지 마시고 그냥 주식 계좌 닫으세요. 그게 제가 뭐 시장을 안 챙겨드리겠다, 시장을 살펴드리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멘탈, 좋은 것만 봐도 부족한 그 시간에 나쁜 거 보지 마세요. 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폭락장에서든 상승장에서든 여러분들이 조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스스로 마인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제력입니다. 자제력. 한마디로 시장을 냉정하게 보고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스스로 자제력.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못하면은 주식 계좌를 보지 않고 닫는 게 좋죠. 차라리 올 매도, 모두 매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패닉에 빠져서 올 매도하는 것보다는 주식 계좌 닫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시장이 오면은 항상 시장의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어떤 섹터가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시장은 하락하고 있는지 왜 내 종목만 하락하고 있는지 왜 삼성전자는 장중에 11% 하락하고 하이닉스는 오늘 장중에 20% 하락하고 있는지 이거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 견딜 수가 있고 하락장에서도 견딜 수가 있고 손실이 났을 때도 견딜 수 있어서 결국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저는 이런 시장일수록 대형주 공략해야 된다.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그 외 여러 대형주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런 시가총액이 최소한 10조 이상의 대형주 같은 경우를 공략을 반드시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의 종목 같은 경우를 그냥 한 종목 한 호가에 공략하는 게 아니라 5분할 매수 공략해야 된다. 내가 투자 금액이 1,000만 원 있든 1억이 있든 뭐 10억이 있든 뭐 100만 원 있든 간에 한 번에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떨어질 때마다 5분할, 3분할, 분할로 매수해서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드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여러분들 재밌게 이해하기 쉽게 좀 비유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우리 아나운서님이 또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우리가 만나자마자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모든 걸 다 줄게요. 이럽니까?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실제 다 주지 않죠. 그리고 다 주는 사람도 없죠. 그리고 꼭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사랑을 처음부터 다 줄 수는 없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주식은 왜 한 종목 한 호가에 다 살려고 하세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만나보면서 그 사람의 매력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마음을 더 주고 또 물질적 그 마음이 더 커지면서 물질적인 걸 더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서로 그래서 결혼까지 가는 것처럼 주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왜 한 종목 한 호가에 결혼해 주세요 하면서 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주식은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해야 되지 투기를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 수익이 아니라 손실로 온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려요. 그리고 저는 성공 투자가 뭡니까?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죠.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증시 콜라텍 본방 사수하셔라 이거예요. 그럼요. 제일 중요하죠.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밤 10시 팍스경제TV에서 영웅 전찬남이 이 자리에서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께 상승이 아닌 폭등 나올 가능성이 큰 회사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방송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증시 콜라텍과 함께하는 공부방도 있어요. 있죠. 이 공부방 통해서 함께 하시게 되면 오늘 영웅 전찬남의 시장이 왜 이렇게 하락했고 이 하락장에서 어떻게 견디고 견뎌서 수익을 내는지에 대한 정확한 시향 브리핑도 해드릴 거고 영웅 전찬남이 상승 나와서 여러분들께 수익 드릴 가능성 큰 종목도 무료로 알려드리고 공략도 시켜드려서 여러분들께 진짜 가짜 수익 아니라 진짜 수익도 드리니까는 우리 증시 콜라텍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께서 정말 100%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오늘의 섹터 그리고 종목을 선별해 오셨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sek터 우선 여쭤보기 전에 정말 이러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사실 급등하는 종목 상한가에 진입하는 종목들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미국이 쏘아올린 이 중국 제재를 필두로 로봇주들이 급반등에 나섰고요. 방어주 성격을 지닌 이 음식료주들 쪽으로도 수급 순환이 돌았습니다. 그런 만큼 또 지금 이 시간엔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에 또 빨간불이 켜질 수 있을지 저희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을 한 다음 잠시 쉬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전문가님께 한번 천천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에 또 거의 신들린 것처럼 적중률이 너무 좋으셨어서 오늘의 섹터도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거든요. 일단은 저는 오늘 제가 준비한 섹터 네. 이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아우.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수급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 뉴스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우물한 개구리가 아닐까 해서 제가 스스로 이런 우물한 개구리에 갇히는 걸 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제가 경제 방송도 보고 또 증권가 이런 전문가분들의 다른 전문가분들의 리포트라든지 이런 걸 다 보거든요. 또 시장 브리핑이나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브리핑도 다 봐요. 근데 이제는 반도체에 집중되었던 수급 같은 경우가 이동이 될 가능성이 커요. 어디로 이동이 되냐? 오늘 제가 준비한 섹터. 이 섹터로 저는 이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섹터 같은 경우는 무지막지하게 상승 나올 거라고 봐요.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상승 나왔다가 어떻게 보면 전고점을 찍고 쭉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역시나 삼성전자가 쭉 찍고 전고점 찍고 쭉 내려올 때 같이 하락했지만은 그런데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리고 오늘 영웅 전찬남이 2026년 안에 50% 이상 상승 나올 종목을 방송 끝나기 전에 알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면은 이제 다음 화면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어떻게 해야 증시 콜라텍 공부방에 참여하고 공부방에 참여해서 이 종목으로 주식 투자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 거니까는 서둘러서 우리 증시 콜라텍과 많은 참여 많이 해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히나 저희 전문가님의 2주 전 공약주인 가온전선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9거래일 만에 25%의 상승을 달성하는 등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안정적으로 또 접근 가능한 이 시크릿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공부방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이 종목에 대한 힌트 저희가 잠시 후에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오늘의 시크릿 종목 정말 많이들 궁금해해주고 계신데요. 그 전에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우 전차남 전문가님 이 시장을 보는 눈 정말 탁월하시고요. 종목을 보는 눈은 더 뛰어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그 전에 또 저희의 반짝반짝한 상승률을 또 선보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전문가님, 저희 그동안 공략했던 이 종목들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 볼까요? 네, 정말 간단히 잠깐만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네, 수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어찌 보면 과거입니다. 과거. 근데 우리가 과거에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현재를 사는 것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 굳이 더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런 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회사들만 봐서 알다시피 영웅전천함이 절대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잡초 같은 회사가 아니라 영양가 있고 우량한 이 회사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서 눈에만 보이는 가짜 수익이 아니라 진짜 수익을 드린다. 심장으로도 마음으로도 느낄 수 있는 진짜 수익 드리는 게 전천함이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제가 지난주에는 어떤 회사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죠? 삼성 SDI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삼성 SDI가 정말 땡큐하게도 고맙게도 방송하고 나서 방송 이때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에 주가가 바로 불기둥 나오는 모습 보여줬어요. 진짜 거의 약 10% 가까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제가 근데 지난주 이 자리에서 방송을 했을 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사 내일 아침에 상승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다 말씀드렸는데 진짜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 회사 그 다음부터는 쭉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단순히 이 회사만의 악재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라 지수 하락에 의한 주가 하락.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비가 오면은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수 하락할 때는 종목들의 하락도 당연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이슈로 인해서 하락한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실제로 공략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많이 계실 거예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제시한 목표가 70만 원까지는 편히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리뷰 그냥 간단하게 끝내도록 할게요. 어차피 길게 해봤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거는 리뷰보다도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 핫이슈. 한마디로 이렇게 폭락장 가운데서도 상승 나오는 종목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제가 바로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합니다. 로봇템 하주들이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여줬고 이 중에서 저는 세 가지 초이스했습니다. 첫 번째 엔젤 로보틱스, 두 번째 매드업, 세 번째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티슈진은 오늘 하락도 아니고 상승 나왔는데 왜 제가 코오롱 티슈진을 초이스했는지 여러분들께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엔젤 로보틱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자 볼게요. 피지컬 AI용 액추에이터 모듈 팩트 공개 소식이 오늘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근데 왜 오늘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줬냐면은 단순히 이 이슈 때문에 상한가 간 건 아니고요.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뉴스 주목해볼 헤드라인 짚어드릴 때 어떤 부분 말씀드렸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미국 땅엔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못 들어와. 한마디로 중국의 유니트리가 만든 G1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우리 미국엔 들어올 수가 없어. 들어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네, 사실상 대한민국의 로봇 회사들 같은 경우가 반사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어찌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주가 상승이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은 미국의 전 정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부터 어떻게 보면 중국산 반도체 같은 경우에 계속 어떻게 보면 규제를 가해서 대한민국 반도체가 반사적으로 수혜를 봐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 계기로 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저 주가가 상승 나온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는 중국산 로봇에 규제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슈들과 더불어서 운이 좋게 타이밍 좋게 엔젤 로보틱스가 이런 거를 개발했다 해서 또 발표해서 이게 오늘 상한가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회사 지금 투자해도 좋은지 안 되는지 제가 보는 시선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매도하자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매도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운이 좋게 상한가 간 거고요. 그리고 또한 코스닥에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내일도 상승 나올까? 물론 내일도 상승 나올 수 있겠지만은 상승 나오다가 윗골이 달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 투자할 바에는 투자하지 않고요. 그냥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물 타시거나 이런 게 훨씬 낫다.
제가 이야기하는 듣도 보지도 못한 잡초 같은 회사가 이런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 투자하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은 시가총액이 3천억으로 절대 낮지도 않아요. 하지만 3조, 30조가 되는 우량한 회사를 투자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뒤이어서 매드업이라는 회사 볼게요. 이 매드업이라는 회사는 그냥 보나마나 매도하세요. 상반기 호실적의 상한가. 아무 별로 이유 같지 않은 걸로 상한가 갔는데 그냥 제가 투자 코멘트 바로 드릴게요. 제가 매도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회사가 7월 1일에 신규 상장했습니다. 한마디로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 아기한테도 굉장히 축복될 수 있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중에 훌륭하게 커라. 예쁘다. 정말 뭐 커서 더 예쁘겠다. 아유 뭐 예쁘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당장 그 아이한테 뭘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1년 뒤에 너는 내가 걸어 다닌다는 거에 5만 원, 10만 원 투자한다. 할 수 있어요? 1년 뒤에 걷는 아이 전 못 봤거든요. 우리 집 아이도 못 걸었고. 그런 것처럼 사실상 이 매드업, 신규 상장한 회사 같은 경우는 3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까지는 락업이라고 해가지고 잠겨있는 보호예수 물량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그 보호예수 물량이 그 시점 됐을 때 해제가 되잖아요. 오버행 우려로 주가가 또 하락 나옵니다. 그 실제 얘가 어떤 겁니까? TMC라는 회사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신규 상장주는 공략하는 게 아니다. 매도해가지고 현금 확보하셔라 말씀드립니다. 뒤이어서 볼게요. 코오롱 티슈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인보사라고 해가지고 인보사에 들어가 있는 성분 문제로 인해서 거래 정지까지 됐었던 회사입니다. 근데 인보사 임상 3상 유효성 입증 실패로 이 회사가 며칠 연속이나 하한가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3연속 이상 하한가 갔거든요. 오늘도 주가가 9% 이상 하락했는데 코오롱 티슈진 좀 공략하신 시청자분들은 많이 상심이 클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는 조금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것도 좋지만은 그 보유자분들은 추가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 낮추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아직 공략할까 말까 많이 하락했는데 4만 원이었던 회사가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어? HLB처럼 다시 오르지 않을까 생각에 공략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그냥 조금 사투리로 말씀드려서 아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아서라. 공략하지 마라 말씀드리면서 매도 의견 드립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거래 정지됐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티슈, 휴지다. 휴지는 뭐하냐? 버린다. 네. 티슈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좀 부정적으로 조금 지금 자조적인 어조로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그냥 그렇게 휴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한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 나왔었던 종목과 그리고 또한 좀 요새 좀 핫 이슈였었던 종목 이렇게 티슈진까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는 시선에서 매도 의견 한번 드려볼게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엔젤 로보틱스 매도 의견 드리고 매드업 매도 의견 드리고 코오롱 티슈진 매도 의견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증시 핫 이슈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급등했던 매드업을 비롯해서 엔젤 로보틱스, 코오롱 티슈즌까지 모두 매도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런 종목들 다 매도하고 어떤 종목을 통해서 저희가 생존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이 시간에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께서 그 해답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저희 잠시 쉬어가기 전에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께서 보고 계시는 또 시크릿 섹터 그리고 목표 상승률은 어떤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의 시크릿 종목 어떤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목표 상승률 어디까지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일단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네. 방송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분이란 시간 동안에 영웅 전찬남이 준비한 오늘의 종목을 내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통해서 얼른 증시 콜라텍과 함께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자신 있게 공략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보시고 증시 콜라텍 공부방과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께는 오늘 영웅 전찬남이 준비한 이 종목 내일 아침에 공략가 제시 드려서 매수가 제시 드리고 목표가 제시 드려서 한마디로 수익의 갈증을 느끼는 시청자분들께 또는 투자자분들께 눈에만 보이는 가짜 수익이 아니라 심장으로 느낄 수 있는 진짜 수익 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의 섹터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은요. 일단 저는 에너지 섹터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에너지. 한마디로 사람도 움직이고 저도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말하기 위해서는 저도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요. 사실상 우리 모든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로봇이든 개든 강아지든 고양이든 동물이든 간에 에너지란 게 다 필요합니다. 심지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그리고 또한 모든 게 다 돌아가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 세상에선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네. 근데 이 에너지가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네. 이거 빨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이 종목을 먼저 알고 싶다 하시면은 우리 아나운서님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지 공부방에 어떻게 해야 참여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 거니까는 서둘러서 아나운서님이 알려드릴 때 증시 콜라텍 공부방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신 목표 상승률 30%를 보고 있자니 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과 히든 종목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참여 가능한 공간 만나보려고 합니다. 공부방에서는 종목명, 더불어 종목에 대한 무료 전략까지 제공되고 있다는 점 강조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큰 화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방송 시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바로 한번 얻어봐야겠죠. 네, 전문가님 오늘의 시크릿 종목 과연 어떠한 이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 좀 빠르고 핵심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섹터가 ESS입니다. ESS. 네, ESS 어떤 거냐?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해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 관련주고 그리고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산업군에 활용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반도체, 삼성전자가 공장을 계속 돌리기 위해서도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회사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회사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회사를 여러분들께 초이스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냐면은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가 전국을 AI 그리고 AI의 거점으로 만들려고 해요. 대한민국도 이번에 또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가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 AI 회사 대표들과 만나면서 치맥 회동을 가질 때, 치킨 맥주 회동을 가질 때도 대한민국을 대체할 수 없는 국가, AI 대국가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AI 정류장으로 만들겠다. AI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없어서는 안 되는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당연히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AI 데이터 센터 대란의 전력 안정화, 결국 배터리가 뜬다. 즉 사랑의 배터리가 아닌 AI를 키울 수 있는 배터리 산업이 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는 삼성전자와 연관성이 굉장히 깊은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지분이 몇 프로? 20%. 또 국민연금의 지분이 3%만 있어도 우량한 회사인데 이 회사는 8%나 있는 회사다 말씀드립니다. 뒤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이 회사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가져온 건데 어떤 거냐. 원래 이 회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한마디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제조하는 회사로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무지막지하게 상승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 주가를 70만 원까지 끌어올렸던 모멘텀은 뭐냐면은 2차 전지가 아니라 AI 시대의 확장으로 인한 한마디로 배터리 수요 증가 때문이에요. 이 SS.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이 회사의 주가도 앞으로 지금은 삼전닉스 ETF 레버리지 때문에 추락했지만 다시 비상할 가능성이 크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뉴스에서 AI 시대에서 꼭 필요한 건 뭐다? 배터리. 바늘 가면 실 가는 것처럼 AI 시대가 확장되려면 배터리 무조건 있어야 돼요. 데이터 센터가 계속 지어지려면. 그러다 보니까는 이산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갈 수 없는 회사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 로봇이 이야기 나옵니다. 로봇. 한마디로 피지컬 AI. 지금 현대차가 만든 로봇 이름이 뭡니까? 아틀라스. 그 다음에 어떤 거 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에질런스라고 해가지고 공장 산업용 로봇을 만들었고 중국의 유니트리는 G1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없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 만들 때 현대차에서 만드는 아틀라스라든지 중국의 유니트리 G1이랑 다르게
강점, 즉 굉장히 장점이 뭐냐면은 삼성전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계열사가 삼성전기, 오늘 제가 준비한 삼성 땡땡땡,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삼성전자, 한마디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소프트웨어는 삼성전자, 하드웨어는 레인보우 로보틱, 몸통이나 이런 거, 하드웨어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배터리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 삼성전자 계열사입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다 공급받아가지고 이 회사에 대한 제품 원가를 확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품 원가를 줄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순이익을 얼만큼 더 많이 남길 수 있냐, 한마디로 영업이익을 얼마나 더 많이 남길 수 있냐, 현대차보다, 다른 회사들보다,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상승 나왔었던 뉴스 헤드라인을 제가 몇 개 가져와 봤는데,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20% 상승 나왔었고, AI 데이터 센터발 ESS 수요 기대감에 좀 주가 상승 나왔어요. 그리고 2023년에 벤츠가 청라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었죠. 근데 그때 중국의 CLTL 그 배터리 썼을 거예요. 근데 벤츠의 첫 전기차 배터리 공급 소식에도 70만 원 갔었던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져온 삼성전자의 지분이 20%나 있는 배터리 회사입니다. 매수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증시콜라텍 공급방과 함께 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당연히 함께해서 내일 아침에 공략해서 수익 봐야 되겠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웅 전차남은 이 회사에 대한 목표가 뒤이어서 말씀드릴 거지만은,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에 대해서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얼마나 제시드렸냐면은, 미래에셋증권은 100만 원, 한화증권은 85만 7천 원, DS투자증권은 84만 원, 키움증권 82만 원, IM증권은 80만 원. 한마디로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가, 증권사들이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이 회사에 대한 평균 목표가를 제시한 걸 들어보니까 평균 목표가가 92만 원, 93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회사의 주가가 얼마인지 알아요, 지금? 얼마인지 아냐면은 오늘장 종가가 36만 원 선입니다. 맞아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36만 원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에 대한 목표가를 70만 원 제시드립니다.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가보다 더욱더 낮게 70만 원 제시드려요. 이 말은 뭐냐? 최소한 7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다. 근데 현재 주가 36만 원이네? 그럼 현재보다 2배 가까이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큰 삼성전자의 지분이 20% 있는 회사를 딴 사람도 아닌 영웅 전차남이 오늘 가져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증시콜라텍 공부방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제가 아침 9시 5분에 이 회사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목표가 제시 드려서 이 회사로 진짜 수익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시크릿 종목 미래에셋 증권부터 시작해서 하나증권까지 6개가 넘어가는 증권사들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정말 한 방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특히나 현재 주가 36만 원, 목표 주가 100만 원까지 나온 만큼 상승 룸을 177%까지 열어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의 시크릿 종목명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매주 수요일 밤 10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